여러분, 지도 위에 등고선이나 이렇게 거울 속의 반사? 이런 익숙한 현상 뒤에요.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 복잡한 수식 말고요. 좀 직관적인 아이디어로 이 다변수 함수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이게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 이게 어떻게 공면의 비밀을 밝히고 또 빛의 반사 같은 현상까지 설명하는지 그걸 같이 알아볼 거예요. 마치 숨겨진 지도를 해독하듯이 한번 수학의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등위 공면하고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그레디언트 하나가 그냥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방향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 지점 공면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법선이라고 하죠. 법선을 알려주고 심지어 빛이 거울에 어떻게 반사되는지 거기까지 설명하는 거의 만능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계산 과정보다는 이 직관적인 연결고리, 그 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와, 만능 열쇠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그 등위 공면이라는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이게 어떤 거죠? 네, 간단합니다. 그 3차원 공간에서요. 온도가 같은 지점들을 싹 모아놓으면 등원면이라고 하죠. 아니면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쭉 이은 선, 등고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죠. 공간이 이런 여러 값의 등위 공면들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아, 등고선처럼 값이 같은 점들의 집합. 알겠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 등위 공면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보통 가장 가파른 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 중턱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이 어느 방향이고 또 얼마나 가파른지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예요. 이 벡터의 방향은 함수값이 가장 급격하게 확 증가하는 쪽을 가리키고요. 그 크기는 그 증가율, 다시 말해 경사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가장 가파른 길이 등위 공면, 그러니까 높이 변화가 없는 길이랑 항상 수직이다. 이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변화가 가장 큰 방향, 즉 그레디언트 방향하고요. 변화가 전혀 없는 방향, 그러니까 등위 공면 위를 따라가는 방향은요.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등고선 따라 걸으면 높이 변화가 없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 지점에서 등위 공면의 수직인 벡터, 바로 법선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가 공면의 그 지점에서의 모양, 뭐랄까 그 국소적인 기울기를 알려주는 핵심 열쇠인 거예요. 아하, 그레디언트가 법선 벡터다. 그럼 그 법선 벡터, 즉 수직 방향을 알면 공면의 모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더 알 수 있게 되나요? 네, 그걸 알면 그 지점에서 공면에 살짝, 아주 살짝 닿는 평면, 이걸 저평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언덕 위에 서 있을 때 발밑에 평평한 판자를 딱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판자가 바로 저평면인 거예요. 그리고 법선 벡터, 즉 그레디언트가 그 판자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는 거죠. 수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수직 방향을 알면 접하는 평면을 정의할 수 있구나.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그레디언트가 공면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빛의 반사 같은 분리 현상하고는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빛이나 아니면 당구공이 표면에 딱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반사 현상을 한번 떠올려 보죠. 이때 중요한 건요. 들어오는 움직임, 이걸 입사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입사 벡터를 표면의 수직인 성분하고 평행한 성분, 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힘을 분해하듯이요. 아, 벡터를 분해한다. 당구공 비율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벡터 분해가 어떻게 반사를 설명하는 거죠? 네, 당구 혹시 쳐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공이 쿠션에 이렇게 비스듬히 부딪힐 때요. 쿠션에 평행하게 미끄러지듯이 굴러가는 그 움직임 성분 있잖아요. 그 평행 성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쿠션으로 정면으로 쾅 하고 돌진하는 그 움직임 성분, 수직 성분은 어떻게 되죠? 아, 방향만 반대로 바뀌어서 튕겨 나오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방향만 정반대로 바뀌어서 튕겨 나오죠. 그래서 반사 후의 공의 최종 움직임은 이 변하지 않은 평행 성분하고 방향만 바뀐 수직 성분을 다시 합친 결과인 겁니다.
이걸 벡터로 좀 멋지게 표현하면요. 원래 움직임 벡터 V에서 표면을 뚫고 들어가려는 수직 성분, 이걸 V서프라고 해볼게요. 이 V서프를 2번 빼주는 거예요. V-2V석. 왜 2번 빼냐면 한 번은 그 성분을 없애고 상쇄하고 또 한 번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성분을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이 간단한 벡터 연산 안에 반사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와, 벡터 분해랑 뺄셈으로 반사를 설명할 수 있다니 진짜 직관적이네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면 그 타원의 신기한 반사 성질 있잖아요.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이 타원 벽에 반사되면 다른 초점으로 이렇게 싹 모이는 거요? 이것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정확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 그레디언트, 즉 법선 벡터에 숨어 있습니다. 타원 위의 한 점에서요. 법선 벡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요. 이 벡터가 정말 놀랍게도 두 초점에서 그 점까지 이르는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있겠죠? 그 사이의 각을 정확히 2등분하는 방향을 가리쳐요. 각을 2등분한다고요? 왜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타원의 정의, 즉 두 초점까지의 거리합이 일정하다는 그 정의로부터 유도된 그레디언트가요. 신기하게도 두 초점 방향 단위 벡터의 합과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단위 벡터의 합은 그 사이 각을 2등분하는 마르모의 대각선 방향과 같거든요. 뭐랄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줄을 당길 때 그 중간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점에서 가장 팽팽하게 당겨지는 방향은 정확히 두 줄 사이 각도의 중간 방향이겠죠. 그레디언트가 딱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 즉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법칙에 따라서 법선이 각을 2등분하니까 한 초점에서 온 빛은 반사돼서 정확히 다른 초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렇다면 타원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곡면에서는 이런 특별한 반사 성질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 곡면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두 특정 지점 사이의 각을 정확히 2등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타원의 그 기하학적인 정의하고 그레디언트의 성질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인 거죠. 비슷한 원리로 그 포물면 안테나가 평행하게 들어온 전파를 한 점, 초점에 모으는 것도 그레디언트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포물면에 반사되면 초점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수학이 이렇게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니. 네, 오늘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단순히 계산 도구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함수의 변화율과 방향이라는 정보로부터 출발해서 국면의 기하학적 구조, 즉 법선이나 저평면 같은 것을 밝혀내고요. 더 나아가서 빛의 반사와 같은 물리 현상까지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라는 걸 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수식 너머에 숨겨진 그 우아하고 직관적인 원리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타원이나 포물면은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형태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의 표면은 사실 울퉁불퉁하고 완벽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실제 표면에서의 반사는 우리가 이야기한 이론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라는 강력한 개념이 오늘 살펴본 기하학이나 물리학 외에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든지 데이터 과학 같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는 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